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의 업황부진 우려와 바닥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의 폴더폰 공개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인 4포인트가 오른 2527포인트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이죠. 0.5포인트 내린 83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목요일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 증시가 2.6%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지만은 지난 목요일 휴장인 관계로 상승세가 하루 뒤늦게 반영이 됐다. 대만 증시는 0.6% 상승한 반면에 중국 증시는 0.1% 약보합 마감이 됐네요. 자,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이 2.0%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한 주 동안에 다우가 2.9%, 나스닥이 3% 상승을 보이면서 안도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 때문인데요. 자, 유가와 곡물가가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수입 물가도 그렇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죠. 6월 달에 33.6% 수입 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7월 달에는 27.9% 상승세에 그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가 그렇죠? 완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 부분도 조금 뒤늦게 완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지난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무난하게 마감이 됐죠.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역량 때문인데요. 특히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죠. 최근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23.5%, 그렇죠? 다우 지수가 13.8%, 국내 코스피 지수도 11%, 코스닥 지수는 16.7% 상승했는데 대만 지수는 9.7% 상승에 그쳤다. 즉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 신흥지수에 같이 편입되어 있는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2조 3천억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도 1조 7천억 순매수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2200억 순매수를 보고 있다. 선물 시장 쪽에서도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는 좀 더 상방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이 지수가 연일 상승에 따른 또 2600포인트가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봤는데요. 자, 일단은 2527 거의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상방을 열어놓고 보되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종목 차별화, 순환매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 6월 달에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손실을 봤던 부분을 좀 최근에 그렇죠? 좀 2달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어느 정도 회복을 손실을 회복을 시켜주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좀 지수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달 하순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을 보면은, 자, 일단은 이 묶음으로 보면 전기전자,
그죠?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또 5G 통신 장비 지금 한 묶음인데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그죠?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조금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 주도주 부각으로 가장 높게 보는 바이오 그리고 K컬처인가 엔터주, 콘텐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비중을 좀 더 늘려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기타는 뭐 음식료라든지 이제 CJL 제당 아까 곡물가들이 하락한다 그랬죠? 거기다는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음식료도 CJL 제당 대상 그리고 리오프닝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호텔신라 클리오죠? 그리고 단기 현금 이러한 식으로서 지금 현재는 세 번째 바이오 K컬처를 좀 비중을 높여서 한 30% 이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에서 한 20% 정도 대신 친환경 에너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전기전자 지금 바닥권에서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현금 내지 단기 아니면 기타 중에서 한 20-30%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그죠? 반도체 좀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반도체는요 업황부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엔비디아가요 지난 주 중에 그죠?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하향 의사를 밝혔죠. 마이크론도 그죠? 하향 발표, 실적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업황 부진이 커지고 있죠. 또 하나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중국 배제에 따른 우려가 커져.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한 74.8% 비중을 차지한다서 중국을 배제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또 하나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달 들어서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또 3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 최대 18%나 하락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러한 업황부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난 10날 미국 시간이에요. 이 시티그룹이 반도체 바닥론을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국내 증시와 연관성이 큰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8월 12일서부터,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마감된, 주가가 한 4.3% 상승을 하면서 이 수요일날 발표, 그러니까 시티그룹이 반도체 바닥론을 언급하기엔 전날 59달러에서 오늘 65달러로 3일 동안에 10%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 시티그룹의 반도체 바닥론에 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최근 3일 동안에 10%나 올랐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주가가 순환매가 됐던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366조 원 거기다 세액공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힘들더라도 바닥론의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순환매가 됐던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지금 바닥에서 지지부진한데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테스 장비죠. SNS텍, 월덱스, 엑시콘, 아비코전자, ENF 테크놀로지, FSD, 한솔케미칼, LB세미콘,
DB 하이텍이 있는데 이거를 좀 기간을 늘렸어요. 주가가 종합지수가 2700대에서 그죠? 2200까지는 크게 하락했던 6월 1일 그러니까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전 가격대에서부터 지난 금요일까지의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테스, 그죠? 테스는 다 끼네요. 그죠? 최근 한 달 동안도 그렇고 6월 1일도 그렇고 그리고 코미코, SNS텍,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KC텍, ENF 테크놀로지, FST, 칩스앤 미디어, LB세미코, 한솔케미칼. 자, 이렇게 보면은 소재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EUV 극자외선 관련주인 SNS텍, FST, 그리고 요번에 흑자 전환된 네페스.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자, 네페스가요, 지난 주중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51억으로서요, 흑자 전환이 됐죠. 자, 올해 첨단 패키징 기술인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적용한 이 양산 제품 확대 등으로서요, 3년 만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네페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종목이 수급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린 이오테크닉스. 한번, 이러한 종목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삼성전자, 그죠? 그러니까 이 시티그룹에서 이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됐던 일단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반등세는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칩스앤 미디어죠. 자, 칩스앤 미디어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자, 이 기관들이 이것이 이제 6월 2일서부터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가격대인데 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죠? 이 98,000주 기간이 16만 주, 그렇죠? 6월 1일서부터 누적으로 순매수다. 그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뜬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봐야겠죠. 자, 먼저 한솔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6월 1일서 6월달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98,000주, 기간이 87,000주 매수하고 개인이 18만 주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도 외국인들이 11만 6천주 매수하면서 개인이 2만 1천주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FST, 그죠? FS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고 SNS텍, 외국인들이 39만 주, 거의 40만 주가는 2만 5천 원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자, 네페스도요. 주가가 6월 초순이면 얼마입니까? 29,000원대에서 지금 2만원대로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16만 주, 개인이 물론 8만 7천 주 매수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 이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는 것은 누가 물량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고 있다.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수급도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죠. 물론 이제 기관들이 37만 주 많이 매도를 한 물량을 그 중에 한 3분의 1을 개인이 27만 주 받았지만 외국인들도 12만 주나 받아주고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반도체 쪽은 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그래도 순매매식으로 일정 부분 상승이 가능해서 기본 물량을 끌고 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텍, FST, EUV 관련주라든지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소재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된 이오테크닉스 올해 3년 만에 흑자가 전환이 되는 네페스 등 이러한 종목군들로 기본 물량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날 폴더폰 4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관련 부품주들은 주가는 오히려 약세 마감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공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공개가 되면서 경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은 판매가 본격화돼서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품주인 KG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도 한 4, 5%대 약세 흐름이죠. 자, 하지만은 관련 부품주였던 BH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BH 뭐하는 회사냐?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죠. 자, 영업이익이 2020년에 340억이었던 것이 작년에 711억, 올해는 1,500억대가 예상이 된다. 자, 2분기 실적도 비수기인데도 241억 영업이익이 나타났어요. 시장 컨센서스 210억 불을 상회했고,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 전분기 대비해서도 7.4%나 성장 흐름이 나왔다. 자, 3분기도요,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한 551억이 예상이 된다. 이베스터 증권이죠. 자, 그 이유는 삼성전기가 이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사업을 철수를 타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요, 5G 안테나, 그리고 또 전기차량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면서 외형이 또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BH는 자회사 BH EVS를 설립했어요. LG전자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부를 1367억에 인수를 했죠. 자, 이러한 부분도 또 외형 성장에 기대가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 관리를 잘하는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신고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이 KG 바텍, 그러니까는 폴더폰 공개한 이후에 주가가 파인테크닉스도 둘 다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 BH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왜? BH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는 빠질 폭이 더 많은데 하락하지 않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거래량도 상당히 적다. 평균을 하회하죠.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그동안 이 3만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서 일부 물량이 출회하지만 그 물량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 손바뀜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이 종목, 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와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또 재상승이 기대된 데서 이 종목 BH 27,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27,000원 정도로 했다가 만약에 25,000원대가 25,500원 수준이 깨지면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빠질 때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가 관리를 그만큼 튼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BH, 아까 말씀드린 27,000원 전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대투자 유료원 안내죠. 최근에 지수가 또 어느덧 2,5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요. 지난 6월 달에 크게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던 부분은 대부분을 만회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고 손실이 회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